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수용접 및 기타 용접 두 번째 시간으로 티그 용접, 불활성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티그 용접의 정의입니다. 텅스텐 전극봉을 사용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용가제를 녹여가며 용접하는 방법으로 비용극식 또는 비소모식 전극 용접법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티그 용접의 가장 큰 특징, 텅스텐이라는 재질이 나온다는 거죠. 이 텅스텐이라는 재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텅스텐이라는 것은 금속의 한 종류입니다. 금속의 한 종류인데 이 텅스텐의 특징이 뭐냐면, 자, 모든 순수한 금속 중에서 가장 녹는 점이 높은 금속, 이것이 바로 텅스텐이라는 금속이고, 이것이 전극봉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전극봉으로 사용되는 이 부분은 아크만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가제를 공급시켜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피복 아크 용접이나 CO2와 대비되는 부분은 바로 용가제를 전극봉이 공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비용극식 또는 비소모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티그 용접을 비용극식 또는 비소모식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티그 용접을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GTAW, 즉 이것의 약자가 뭐냐면 가스 텅스텐 아크 웰딩 해가지고 앞에 G, T, A, W라고도 합니다. 티그 용접, 티그는 텅스텐 이널트 가스 웰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GTAW 또는 티그,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풀었으면 불활성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나중에 이제 용접 절차 사양서나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그때 쓰는 용어가 바로 GTAW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티그 용접 또는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저씨분들, 그분들은 알곤 용접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시죠. 왜 알곤 용접이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제 불활성 가스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 이때 이 불활성 가스로 사용되는 가스 중에 하나가 알곤 가스입니다. 그래서 알곤 용접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알곤 용접이라는 정식 명칭은 없어요. 가스가 알곤이 사용되니까, 아르곤이라는 가스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알곤 용접이라고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림으로 간략하게 나타낸 부분인데요. 자, 앞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텅스텐 전극봉입니다. 이 텅스텐 전극봉은 아크만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크만 일으켜주고 용가제는 따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그 용접이 다른 용접에 비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양손을 이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자, 이쪽에는 토치를 잡아야 될 것이고요. 이쪽에는 왼손으로는 용가제를 잡아서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손을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티그 용접이 상대적으로 다른 용접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뭐 용접사 분들이 최근에 이제 급여가 많이 줄었다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조선소나 이런 곳에서. 자, 그런데 티그 용접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래도 이제 기량이 높으신 분들은 급여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이유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이는 불활성 가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활성 가스가 바로 알곤, 주로 이제 국내에서는 알곤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알곤 가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활성 가스가 이 부분을 용접을 할 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복 아크 용접을 할 때 이 피복제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티그 용접 토치의 구성 요소도 이제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 요거 말고도 변형 이제 노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긴 합니다. 자, 일반적인 토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1번 세라믹 노즐입니다. 이 세라믹 노즐은 요 앞에 있는 분홍색으로 된 세라믹 노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콜립 바디라는 걸로 껴집니다. 콜립 바디. 그리고 그 다음에 콜립 척으로 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디에 껴지냐면 바로 이 헤드,
자, 토치 헤드에 껴지고요. 그리고 이 뒤에 캡이 붙습니다. 자, 캡은 여기에 그림에 보이는 것은 롱캡이고, 자, 숏캡도 있습니다. 숏캡. 숏캡은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캡이 짧은 캡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전극봉이 상당히 길거든요. 전극봉이 긴데 이 전극봉이 긴 게 들어가기 위해서 롱캡을 주로 쓰는데, 자, 이게 잘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협소해가지고 용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숏캡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명칭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티그 용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자, 일단 티그 용접은 상당히 장점이 많은 용접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자, 이제 특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자세 용접이 가능합니다. 자, 아래보기부터 위보기까지 용접이 모든 자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박판 용접에 적합합니다. 자, 박판 용접에 적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후판 용접, 즉 두꺼운 철판 용접에는 조금 어렵겠죠. 자, 일반적으로 박판은 6mm 이하를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아마 티그 용접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한 4T까지는 이제 티그 용접으로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6T도 이제 하긴 하는데 4.2T 뭐 이 정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박판 용접에 좀 적합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용접 전류는 교류와 직류 전원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교육기관에서 쓰는 거는 주로 직류 전원을 쓰게 됩니다. 이제 직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토치가 플러스이냐, 토치가 마이너스이냐에 따라서 앞선에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극성과 역극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모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류 전원을 주로 많이 쓰는데 교류 전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3번입니다. 열의 집중성이 좋아 용접의 능률이 좋고,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산화막이나 융점이 높은 금속에도 적합하다. 뭐 티타늄 용접에도 사용이 되더라고요. 자, 열의 집중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용접의 능률이 좋다는데, 사실 집중은 잘 되는데 이 능률이 좋은지는 솔직히 뭐 이거는 좀 주관적인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박판 용접 같은 경우에 좀 열이 좀 적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박판 용접은. 그래서 집중성은 좋은데 열을 높게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꺼운 철판에는 좀 능률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능률이 좋다라는 거는 아마 이제 열을 잘 활용한다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을 뭐 딴 데 집중성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다른 데 도망가는 열이 적고 능률이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텅스텐 전극을 사용하고 비용극식 접합법이다. 자, 텅스텐 전극에 사용한다는 부분은 앞선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텅스텐이라는 재질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속 중에서 가장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전극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극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각 용접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뭐 집게 이런 곳에 이렇게 이제 용접을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거 자체가 녹아 내려가면서 이제 전극이 내려가잖아요. 전극이 녹아 내려가면서 용접이 되잖아요. 용가제도 같이 공급이 되죠. 하지만 티그 용접 같은 경우에는 텅스텐 전극은 아크만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크 불꽃만 일으켜주고, 자, 용가제는 따로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용가제가 전극으로 사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비용극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그 용접의 특징 좀 알아봤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티그 용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량자, 초보자와 기량자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하고 이제 좀 기량이 높으신 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차이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배우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자, 앞선에 이제 티그 용접
텅스텐 전극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4번에 전극봉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극봉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교육기관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들하고 현장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있는데 특수한 부분에 사용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순 텅스텐봉이라는 거는 텅스텐이라는 재질의 금속이 순 99% 이상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순수한 텅스텐이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불순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순수한 텅스텐 전극봉이 순 텅스텐 전극봉이고요. 자, 텅스텐 봉을 보시면 이렇게 텅스텐 봉이 있다 치면 이 뒷부분에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초록색으로 이제 돼 있으면 이게 바로 순 텅스텐 봉입니다. 그래서 식별색을 녹색을 쓰고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강이나 스테인리스강 용접에는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알루미늄 용접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1% 토륨봉. 자, 1% 토륨이라는 건 뭐냐면 텅스텐이 기본 재질인데 텅스텐이라는 재질이 있어요. 텅스텐. 여기다가 토륨이라는 재질이 1% 콩알만큼 들어간 거예요. 1%는 높지 않잖아요. 그죠? 토륨이라는 재질이 1%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식별색이 노란색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자, 이 부분 노란색입니다. 자, 얘는 연강이나 스테인리스강에 사용이 되고 좀 더 긴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텅스텐에 비해서요. 그래서 순텅스텐으로 연강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크 발생이 잘 안 됩니다. 아크 발생도 잘 안 되고 중간에 잘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자, 순텅스텐은 연강에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1% 토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쓰기가 편해요. 하지만 자,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건 이것이 아니죠. 자, 현장에서는 바로 2% 토륨 요것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자, 2% 토륨의 특징은 적색, 붉은색 토륨 용접봉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텅스텐 전극봉이 있다면 이 전극봉 끝에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면 바로 토륨 전극봉입니다. 토륨 전극봉 중에서도 토륨이 2% 정도 들어간 전극봉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문제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요 용도는 연강, 스테인리스강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주로는 전극성에도 사용이 됩니다. 전극성으로 사용이 되고요. 자, 전류의 전도성이 좋아서 아크가 되게 안정돼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전극의 소모도 적어요. 자, 토륨 텅스텐봉으로 해보면 이렇게 이제 나중에 날카롭게 가공을 하게 되거든요. 이 앞부분을 연필깎이 하듯이. 자, 이 전극봉이 잘 무너지지가 않아요. 토륨 전극봉 같은 경우에는 전도성도 좋고 전극의 소모도 잘 안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좀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극봉 가공 시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에 방사선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륨이라는 재질 자체가 약간 방사능 물질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퍼센테이지가 크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이게 분진으로 발생했을 때 아주 작은 여러분들 이제 전극봉 갈 때 전극봉 가는 기계에다가 이렇게 전극봉 갈게 되면 분진이 발생합니다. 그 분진이 방사성 물질이 이제 어찌 보면 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이 또 인체에 축적이 되면 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토륨 전극봉을 가공을 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현장에서 그냥 막 그라인더로 가공하시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논문으로 이것은 발표가 된 부분들이에요. 논문으로 발표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 논문을 자세하게 막 이렇게 제가 전공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논문들이나 이제 기사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방사성 물질이 발생한다는 내용들이 있고 실제로 이 토륨을 만드는 토륨 전극봉을 만드는 제조사에서도 이제 가공을 할 때 주의를 해서 가공을 하라. 마스크나 이런 것을 꼭 착용하고 가공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반드시 이 토륨 전극봉을 가공할 때 환기 시설이나 이런 거를 켜고 가공을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용접사 분들이나 또는 앞으로 용접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 토륨봉이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이제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겠습니다.
자, 이런 토륨 전극봉이 방사성 물질이 있다 보니까 토륨이랑 유사한 성질을 가진 재질로 바로 란탄이라는 재질이 사용이 됩니다. 이 란탄이라는 재질은 토륨하고 좀 유사하지만 방사성 물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토륨 전극봉을 란탄 전극봉으로 많이 대체를 했습니다. 란탄이 들어가 있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2%, 1%, 1.5%, 2%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건 하늘색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두 개를 다 써봤거든요. 이 란탄하고 토륨을 다 써봤는데 토륨이 좋습니다. 일단 토륨이 좋습니다. 자, 전극봉도 무뎌지지도 않고 상당히 날카롭게 가공이 돼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토륨 전극봉이 좋습니다. 용접의 특성도 더 좋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얘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재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란탄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아마 이제 용접을 전문으로 계속 종이를 하시는 분들은 토륨 전극봉이 좋겠지만 이제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뭐 가접 정도 하시는 분들은 란탄봉을 쓰셔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금 용접에서는 란탄을 추천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지르코늄 용접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르코늄이라는 재질로 이제 만들어진 용접봉인데 얘도 이제 써보긴 했는데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뭐 란탄이나 토륨이 워낙 잘 있기 때문에 지르코늄봉은 자주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알루미늄 용접할 때에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극봉 정리해 봤는데 이거보다 종류가 여러 가지 더 있더라고요. 이제 제조사마다 조금 더 자기네들이 밀고 있는 전극봉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써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친구고 하지만 좀 안전상 문제는 좀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란탄봉도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색깔 먼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색깔이 뭔지 그리고 이제 어떨 때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티그 용접 토치의 종류입니다. 자, 첫 번째 냉각에 의한 분류인데요. 공냉식과 수냉식이 있습니다. 자, 공냉식은 말 그대로 이제 공기 중에 냉각시키는 게 이제 공냉식이고, 수냉식은 물로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토치를. 그 물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냉각이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에서는 공냉식을 많이 쓰지만 아마 이제 고전류를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수냉식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는 대부분 공냉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용접을 하시다 보면 상당히 티그 토치가 뜨겁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수냉식 토치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태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제 T형, 직선형, 뭐 플렉시블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T형이 교육기관에서 많이 쓰는 것이고 직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인두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중학교 때나 이럴 때 전자제품 실험 실습할 때 인두같이 생긴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두같이 생겼습니다. 직선형 같은 경우에는. 자, 플렉시블형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플렉시블형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렇게 티그 토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목이라고 볼게요. 목이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이 된 토치가 바로 T형 플렉시블 토치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최근에는. 자, 그럼 다음 6번 보겠습니다. 티그 용접의 극성에 대해서 이제 적어 두었습니다. 자, 극성에 대해서 앞전에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그리고 교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극성, 역극성,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전극성이 정모풀, 정극성이 모재가 플러스다 해가지고 정모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모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전극성이 모재가 플러스다. 그래서 직류 전극성은 모재가 플러스죠. 자, 열량이 약 70%가 들어갑니다. 전극봉은 마이너스고 열량이 약 30% 들어갑니다. 자, 주로 연강이나 스테인리스에 사용이 됩니다. 우리 그 가스통생 아크 용접 기능사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대부분 다 전극성을 쓰시죠. 역극성은 안 씁니다. 자, 전극성은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역극성은 반대로
모재의 열량이 30%, 전극봉의 70% 입력이 되죠. 자, 원리상 아크 청정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크 청정 작용이 알루미늄이라는 재질을 용접할 때 필요한 것인데, 이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산화 피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막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방어막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그래서 이 용접을 하려면 이 방어막을 부셔줘야 돼요. 이렇게 부셔야 용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시는 작업을 위해서 아크 청정 작용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아크 청정 작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역극성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역극성을 이용하게 되면 전극봉이 많이 소손이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전극봉이 소손이 돼서 용접이 안 됩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자, 역극성을 쓰지 않고 실제로 이제 알루미늄 용접을 할 때는 고주파 교류를 씁니다. 교류를 써서 전극성의 역극성과 중간 형태로 전극봉이 소손이 있습니다. 전극봉이 소손돼요. 막 이렇게 날카롭게 가공된 전극봉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무뎌집니다. 자, 용접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역극성에 비해서는 대신 조금 더 소손이 적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용접에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크 청정 작용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파 교류가 알루미늄 용접할 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큰 소음이 납니다. 자, 고주파 교류를 하게 되면 고주파가 튀기는 소음하고 아마 이제 역극성으로 이제 극성이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서 소음이 나는 것 같은데, 자, 특유의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지지지징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지지지징 하는 소리가 나면서 용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주파 교류 용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전극성을 쓰게 됐죠. 모재에다가 플러스를 묻히고 하는 전극성을 주로 쓰게 될 텐데, 자, 알루미늄 같이 산화 피막이 있는 재질에서는 고주파 교류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고주파 교류를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몇 군데 다녀보니까 여러분들 저거 자기부상 열차 아시죠? 요즘에 대구에 가보니까 자기부상 열차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 자기부상 열차 만들 때 자기부상 열차를 알루미늄으로 만들더라고요. 자, 알루미늄 용접을 그렇게 많이 하는 곳에 가보면 거기는 다 이 고주파 교류로 용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직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고주파 교류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아크 청정 작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 아크 청정 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가스가 알곤 가스가 양이온과 전자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가스의 양이온이 모재에 충돌을 하는 거예요. 자, 모재가 이제 역극성 같은 경우 모재가 마이너스잖아요. 자, 이때 가스의 양이온이 역극성인 모재로 충돌을 해가지고 이 겉에 있던 산화 피막을 제거하는 과정이 아크 청정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재에 있는 녹이나 이물질이나 산화막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가 청정 작용을 일으킨다 해서 아크 청정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이 이렇게 산화 피막이 있는 재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아크 청정 작용을 이용해야만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좋겠지만 유튜브에 한번 알루미늄 용접 쳐보시면 상당히 소음이 나면서 아크 청정이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그 용접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티그 용접이 이제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으로 불리고 있고 용접 기능사 중에서도 하나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장에서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용접법입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알아봤고요. 혹시 뭐 더 자세한 필요한 설명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언급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특수 용접 및 기타 용접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